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내 앞집에 있었다. 2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내 집에 들어온다는 걸.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몰랐죠. 나는 매일 밤 현관 앞에 앉아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렇게 싸늘하게 돌아섰던 사람이 이젠 매일 밤 조용히 내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게 들키면 어쩌지? 양심도 체면도 다 버린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점점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낮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전날 밤의 온기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 그가 눕던 베개 자국,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까지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다시 사랑한다고, 지금의 삶을 정리하고 결국은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가 말한 약속은 한 번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상황을 정리할게. 지금은 말 못해. 아직은 내가 책임질게. 진짜야. 그 말들을 수백 번 듣는 동안 나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밤은 너무 차가웠고 그 사람이 오는 밤은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온도차가 내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현관문 앞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멈춰섰고 또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 떨어진 그의 아내의 머리끈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내게 왔지만 결국 돌아가는 곳은 거기였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매일 문을 열었고 그가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 혼자 착각한 거야. 수없이 외치면서도 막상 그가 배를 누르면 나는 가장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중독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직도 사랑인 걸까요? 그날도 밤 11시가 넘은 시각. 나는 그가 올 걸 알면서도 핸드폰을 일부러 꺼뒀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계속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내 방문을 열자마자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우리 들킨 것 같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몸이 식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자기 옷에서 내 머리카락을 봤다고. 향수 냄새가 낯설다고. 밤늦게 어딜 다녀오냐고 따졌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제야 현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나는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눈치 보듯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괜히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 무섭지. 들키니까 이제 나 책임지기 싫어졌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나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전처럼 매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오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바보였던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민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알지도 모르는데 그의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이젠 이 건물 사람들 눈에 익었는데 모두가 다 아는 걸까? 우리 둘만 바보처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밥도 안 넘어갔고 밤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핸드폰을 수십 번 열어보지만 그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었나 봐요. 그 사람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앞집에 그대로 살고는 있지만 이젠 내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정리도 없이 그저 들킨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끝냈습니다. 그게 더 미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건지. 당신은 다 가졌잖아. 가정도, 체면도, 평온한 일상도. 그럼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나는 끝나지도 않은 사랑을 혼자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파트 복도를 지나다녔고 나를 스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고 그렇게 사랑한 척하고 이젠 모른 척하고 끝이야? 분노는 가슴을 후벼 팠고 두 손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 직접 잡겠다. 직접 물어보겠다. 도대체 이게 뭐였는지. 나는 그의 퇴근 시간을 대충 기억하고 동네 입구 골목 쪽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을 텐데 너무 멀쩡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더 얄밉고 더 아팠습니다. 나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할 말 있어. 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결국 조용히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어디든 사람 없고 감정만 남는 곳이면 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내 속을 찢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정리할 건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흔들어 놓고 이렇게 도망친 게 맞아. 난 당신 기다렸어. 믿었어. 그 밤들, 그 눈빛들, 다 진심이라 믿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 없음이 차라리 차가운 칼 같았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책임 못 질 거면 그날 날 다시 안지 말았어야 해. 이럴 거면 다시 내 앞집으로 오지 말았어야 해. 숨이 헉헉 막힐 만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라리 우리 그냥 같이 죽자.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러느니 차라리 같이 죽자고.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그는 옆에서 나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럼 왜 다시 왔어? 왜 다시 날 봤어? 왜 안아줬어, 왜?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 안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결론도 없는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부정하면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집 부부 다시 사이가 엄청 좋아졌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침마다 커피도 타준다더라.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와 밤을 불태우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그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으로 돌아갔다고요? 나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저 외로워서, 그저 익숙해서 잠깐 날 찾아왔던 거였구나. 내 감정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 하지만 나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분하게 그 여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들르는 커피숍, 주말마다 가는 대형마트, 요즘 새로 등록한 베이킹 클래스까지. 처음엔 자연스럽게 우연한 척 마주쳤습니다. 어머, 여기 자주 오세요? 저도 빵 배우러 왔어요. 어머, 또 만나네요. 서너 번의 우연은 곧 인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나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우린 같은 동네 사람이고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내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언니도 우리 아파트잖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초대해 주세요. 꼭 갈게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쁘게 차려진 테이블, 그녀가 정성 들여 만든 스콘, 따뜻한 차, 그리고 그 집안 곳곳에 묻은 그 사람의 흔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분 너무 멋있으시다. 되게 듬직해 보이세요.
그녀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쵸. 요즘은 더 잘해줘요. 사실 예전엔 좀 삐걱댔는데 요즘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퇴근한 그가 현관에 들어서며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멎은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천천히 웃으며 그의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 남편분 오셨네요. 이렇게 잘생긴 남편이 있으시다니 부러워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내가 무너질 차례는 아니라는 걸. 그날 나는 그들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평범한 이웃처럼. 그의 아내가 웃으며 과일을 깎아내왔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시선은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내 존재가 그의 평온한 일상을 깨고 있다는 걸. 그러다 그녀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아무 일 없던 척살아도 나는 매일 내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이제 와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그럼 나는 뭘로 이 불을 꺼야 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나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아? 그럼 늦었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거든.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냥 알아도 나는 이제 조용히 있지 않아. 너한테서 뺏긴 시간, 마음 다 돌려받을 거야. 방법이 어떤 거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의 아내가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진짜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웃을 때마다 나는 너를 조금씩 무너뜨릴 거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이제는 참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 멀리서 보이는 그의 그림자. 정장 차림의 평범한 직장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는 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제발, 이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는 건 너였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만 평범하게 살겠다고?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명확하게 해줘. 우린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 밤들, 그 약속들 다 거짓이었다고.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여기 있을게. 내일도 모레도 당신이 나를 볼 때까지. 당신이 내 앞에서 책임지겠다고 할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돌아가. 이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 혼자 불행한 건 참을 수 없어. 당신도 나만큼 불행해질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는 결국 등을 돌리고 회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 당신도 평온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누구보다 차분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무섭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